안녕하세요. 2023년 2학기 기말고사 한빛고등학교 2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시험은 지난번 중간고사가 무난하게 출제되었던 거랑 좀 다르게 많이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 교과서 비중이 너무 많이 줄었고요. 부교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고 또 아예 처음 보는 외부 지문에서 고난도 그리고 좀 배점이 높은 문항들이 4개나 출제가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네, 좀 더 한편으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잘 본 학생도 저희 학원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아주 많이 어려웠다라고만 생각은 되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내공을 쌓아보고 수능 공부를 위해서 이제 내년 3학년을 위해서 열심히 대비를 해 나가다 보면 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시험범위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는 겨우 이 두 챕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히스토리라는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압도적으로 부교재 비중이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 부교재에 수록이 된 기출문제 역시도 지금으로부터 무려 4년, 5년, 그리고 6년, 그리고 심지어는 8년 전 거까지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그리 양질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준비하는데 참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우리 살펴보게 되면 교과서 중심의 문제는 5문제밖에 되지 않았고 전체 문제 가운데에서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외부 지문과 부교재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지거든요. 자, 영역별로는 인문예술이 그래도 제일 많았고 이 부분은 중간고사 때하고도 비슷합니다. 중간고사 때도 사실 인문예술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과학기술의 비중이 좀 많이 강해졌네요. 자,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출제된 것들을 보아하니 여러분이 어렵게 느낄 만한 문제들이 좀 많았고 배점도 높은 문항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세의 문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순수 외부 지문만을 활용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고 마지막 21, 2, 3, 4가 전부 다 외부 지문에서만 출제가 되었죠. 자, 이 내용은 고전 시가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천을 하는지 구전 문학의 그 특성에서 이제 문자를 정착하는 과정을 보이고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떻게 변천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비문학 글이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거였고 내용일지 위주긴 했습니다만 좀 생소하고 바로 현장에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비가 아무래도 덜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배점대가 또 꽤 많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때 누차 얘기했지만 내용일치 유형이나 혹은 지시어를 파악하는 내용이나 꼼꼼하게 선지를 먼저 분석하는 부분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잘할 수 있고 이번 시험에서 전교에 90점대가 3명밖에 없는데도 당당하게 그 안에 랭킹이 딱 들어간 우리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이 평상시에 국어를 아주 잘하고 쉽게 느껴 하지 않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고생도 했습니다만 정말 잘해서 오히려 자기가 실수해서 틀렸지 더 잘 볼 수 있었다 라고까지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고 이 학생은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질문도 정말 많이 했고요. 문제의 오류도 잘 집어냈었고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어렵든 쉽든 상대적으로 나는 잘해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 좀 독특한 특징으로 비문학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문학 작품과의 연계도 있었어요. 종종 일부 학교에서 보여주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좀 당황은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우리 이번에 출제된 그 성리학의 이기론과 관련된 비문학 글과 그 김상용의 훈계자성가를 하는 연시조를 같이 엮어서 출제를 했는데요. 유교적인 관점을 토대로 어떻게 해당 내용을 해석을 해야 될지 서경덕의 관점, 이의의 관점, 이황의 관점을 토대로 파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 또 잘 풀어내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 우리 1학기 때 열심히 문학을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모름지기 문제를 먼저 좀 분석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본문을 보시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그 연습을 마음먹고 해나가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실력은 늘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교과서와 부교재의 이론을 이제 보기 박스를 통해서 응용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아마 대부분의 실점은 이 보기 박스 때문에 발목이 잡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기의 내용이 이제 현장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글도 읽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가령 이번 문제를 보셨을 때에는 우리 뇌 속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의 그 글 기억나시나요? 우리 뇌 안에 해마가 있고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 기억과 관련해서 CA1, CA3 뭐 이런 이 어떤 하나의 영역을 토대로 부분적인 영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도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기가 출제가 되었을 때 꽤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6번 문제도 보시면 우리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행정구제법을 같이 배웠어요. 물론 이거 외에도 법률 지문은 제가 요약 정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련된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 법률 지문은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해당 내용 또한도 법률은 무조건 판례나 사례를 엮어서 안 낼 수 없어요. 꼭 내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같이 잘 풀어내는 연습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례 적용하는 그 보기 문제를 잘 푸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본문을 완벽하게 이론을 내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해당 이론을 도식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요약 정리 연습이 필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평 같이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번 2학기 기말고사는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어딘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충분히 반복해서 학습하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학습활동을 점검하는 거리가 생기는데 교과서 비중이 많이 줄고 부교재 위주로 출제가 되고 또 고난도 외부 지문을 처음 맞닥뜨리는 그 일들을 겪다 보니 여러분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점수와 성적을 내기에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중간고사에 비해 난이도가 올라가서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이 많고 점수대가 많이들 하향 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교과서와 부교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박스, 사례 응용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서 거의 매 페이지마다 2-3개씩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례 응용을 잘 풀어내려면 본문에 대한 요약이 제일 중요하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학작품과의 연계를 통한 문제 또한 보였다. 이런 참신한 유형들도 같이 연계 융합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 갈래 복합도 다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봐지고요. 그럼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한비꼬는 수능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수능형에 입각한 비문학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교과서와 부교재 본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요약과 어휘 정리, 어휘 문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한자성어든 한자어든 문맥적인 의미든 반드시 뜻풀이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 내용 학습과 그런 이론 점검에만 그치시면 곤란하고요. 반드시 실제 사례 적용을 위해서 문제풀이력을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약 정리 꼭 해주시고 해당 문제와 오답 정리 꼭 해서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학원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 내년 3학년 수능도 잘 보시고 내신도 잘 잡으셔서 2마리 토끼 잘 잡고 좋은 학교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관건은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내신에 잘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던 학원에 다니시든 반드시 수능을 대비하는 사고력을 위한 공부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